자, 강의 노트 보시죠. 이제 또 강의 노트를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사면의 개념에 대해서는 비탈면이다. 사면이 이런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모두가 다 형성돼요. 뭐냐? 자연적으로 버티기 위해서 비탈면을 형성하는 모든 공정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대표적으로 사용되죠, 이게? 도로 형성할 때 성토 해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사면을 형성하고 나서 도로를 형성하잖아요. 댐도 그렇고 제방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심지어 관로 매설을 할 때 관로만 매설해도 안으로 파잖아요. 어떻게 팝니까? 직으로 팝니까? 관로? 이렇게 파지 않습니까? 이것도 비탈면 형성돼 있으니 비탈면 안전 검토를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 불착을 하거나 무엇인가 시설물을 대지 않고 성토를 하거나 이때 형성되는 모든 비탈면을 지금 우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인공사면이에요. 인공사면. 여기 봐보시면 인공사면이라는 거에 써져 있죠. 자연사면이 써져 있고, 인공사면은요 절토든 성토든 이 박스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다 인공사면이 형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산이 있어 우리가 건들지 않아. 가만히 사람이 가지도 않아. 그런 데서 형성되어 있는 비탈면이 자연사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수없이 많은 자연사면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70% 이상이 산지잖아요. 그러면 자연사면이 벌써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비탈면 문제가 생겼어요. 붕괴가 됐어. 그러면 뭐가 더 위험합니까? 자연사면과 인공사면. 인공사면은 10%일 거고요. 자연사면은 90% 정도 될 것 같아요. 비율이. 뭐가 더 위험해요? 양이 많으니까. 자연사면은 아무리 붕괴돼도 우리가 뉴스에도 못 봐. 왜냐? 사용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는요 전부 다 인공사면의 문제 때문에 보는 거예요. 인공사면을 형성했는데 붕괴가 됐다. 그러면 인명피해를 동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보강 대책은 자연사면을 보강하기 위한 대책이 없어요. 자연사면은 그러든가 말든가 신경 안 씁니다. 자, 형성 원인별은 자연사면과 인공사면이 있다. 구성 재료를 봐보세요. 토사사면과 안반사면이 있죠. 이원론적인데 사면은요 토사하고 안반을 구별해가지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면 형태별 보면 유한사면과 무한사면이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인데 무한사면은 뭐고 유한사면은 뭐냐. 자 봅시다. 파괴가 이런 식으로 어디가 사면이 끝나는지 몰라. 유한하게 계속 있는 게 유한사면이고요. 여기다 석축을 몇 개를 세웠어. 그럼 여기까지만 이렇게 파괴를 검토하면 돼. 이게 무한사면이야. 그러니까 구조물을 세우는 사면은 무한사면이고요. 구조물이 없이 자연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사면은 유한사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하죠?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끝이 있잖아요. 끝단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무한사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별거 없어요. 자, 안전율을 보면 아까 전에 제가 전단 강도분의 전단 응력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 특성 말고도 사면 같은 경우는 원호 활동 파괴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트 특성으로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M 드라이브분의 M 레지스턴스라고 표현해요. 자, 다시 한번 쓰면 이런 겁니다. 안전율이 있으면요. 아까는 이렇게 썼잖아요. 강도 요소로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비탈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원호 활동 파괴 특성으로 해가지고 검토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모멘트 특성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저항력인 레지스턴스는 위에 올라가고요. 작용력이 드라이브는 아래 내려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다시 한번 그림으로 그리면 겁니다. 간단해요. 여기 보시면요. 집안이 가만히 있어. 그럼 집안은 원래 저항을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활동 파괴가 일어나. 얘가 M 레지스턴스고요. 이걸 견디는 집안의 상태. 이게 M 드라이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안전율 보면 안전율 이게 건기시, 우기시, 지진시 세 개가 써져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해요. 안전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숫자가 이해가 되시나요? 잘 이해 안 되죠? 건기, 우기, 지진. 보시면 건기시의 안전율이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 전에 자연 상태일 때의 안전율이 1.5예요. 1.5. 건기가 제일 커. 그 다음에 우기는 두 개로 나눠져요. 원래 1.2에서 1.3이에요. 불포와 토에 대한 해석을 진행을 하거나
지하 수위를 만수위로 보거나 불리한 조건을 고려할 때는 1.3 높아져요. 근데 평소 때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고려 안 해. 그냥 시추 주상도를 여기다가 시추 조사를 이렇게 했어. 근데 지하 수위가 여기 있네. 그럼 여기가 지하 수위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해석하면 1.1을 봐야 돼요. 무슨 말이냐? 설명드릴게요. 지진시는 1대1이야. 1.1.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 작용력분의 저항력에서 저항력이 10%만 크면 돼요. 그냥 지진시는 우기시는 20%, 건기시에는 50%. 좀 뭔가 이상하죠? 숫자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뭔가 반대로 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죠? 아닌가요? 들죠? 이게 진실이야. 왜냐면 봐보세요. 점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비가 오면요, 아까 전에 진단 강도가 떨어져.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안전율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율을 빼주는 거예요. 그냥 왜? 점점 불리해졌으니까 0.3만큼 내가 빼줄게. 너는 0.3만큼 빼줄게. 상황이 더 안 좋으니까. 이런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1.5잖아요? 그럼 어센커 하나만 해도 보강될 게 이걸 1.5로 올리면 어센커를 5개 해야 돼. 그렇게 되면 건기시 안전율이 5.6 나와버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비탈면하고 기초에 대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토질 및 기초기술사인 저 같은 사람들한테 이 비탈면에 대해서 안정한지 가져오라고 해요. 보고서를 해석을 해가지고 가져오면 이 세 개를 만족시키는데 처음 비탈면을 검토를 해봤더니 이 중에 무엇인가가 NG가 났어. 그러면 제가 이게 0.8이야. 보강 문법인 옹벽을 세우고 어센커를 꽂았어요. 그래서 안전율을 맞추는 거는 이걸 딱 만족시킬 수 있는 0.3만 플러스 시켜요. 그래서 이게 1.1로 맞춰가지고 갖고 와요. 이게 제일 좋은 설계예요. 비탈면에서는. 이해되신가요? 근데 이걸 내가 이 사면 좀 불안한데? 어센커를 3개만 하면 될 걸 갖다가 10개를 꽂아버렸어. 안전율 1.5. 그럼 딱 갖고 와가지고 1.5입니다. 잘했네. 안전하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큰일 나. 감사 때 뒤져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탈면 있으면 얘가 붕괴가 됐어. 그럼 제가 계단식 공격을 이렇게 설치했다 칩시다. 했는데 이렇게 2개만 하면 될 걸 갖다가 2개만 하면 안전율 이게 만족됐어요. 1.2. 이렇게 설계가 완료되어야 되는 게 개념이에요. 개념. 비탈면은 그렇게 보강하는 게 개념이라고요.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다 꽂아버렸어. 안전율이 갑자기 건기시에는 3.18 나오고 지진시에는 1.87 나와. 막 이렇게 다 꽂아가지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허용이 안 돼요. 비탈면은요 딱 안전율에 맞춰서 보강만 하면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비탈면에 보강하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시공 관리하는 방안이에요. 시공 관리 또한 이런 내용들을 좀 쓰시면 좋아요. 답안지에. 보강을 할 때는 안전율 기준을 쓰고 이 안전율에 맞춰서 보강을 하면 된다. 우기시 배수시설 철저히 하고 이런 식으로 대책 방안에 몇 줄이라도 코멘트를 써주기를 바래요. 저는 그게 실전 지식이야. 근데 얘는 이런데 비탈면은 기초는 아니란 말이에요. 기초. 갑자기 기초로 넘어가서 혼란스러울 텐데 기초도 알아야 돼요. 기초와 사면이 매우 틀려요. 기초는 플로우가 이렇게 돼요. 얕은 기초, 직접 기초라고 해요. 이따 배울 거예요. 얕은 기초는 진해력을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진해력은 지지력 플러스 치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시공기술사 딸 때까지 진해력과 지지력이 뭔지 몰랐어요. 똑같은 줄 알았어요. 신경 났어. 근데 전혀 틀려요. 진해력과 지지력은 틀리다고요. 면접시에 물어보면 답변을 못했을 텐데 다행히 시공기술사를 따고 나서 한참 뒤에 알았어요. 한참 뒤에 안 물어보더라고. 다행히. 여기다가 안전율인 FS를 보통 3이죠? 3 정도를 가해가지고 이게 만족되면 진해력이. 안전율을 가하면 허용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허용 진해력. 우리가 쓰는 현장에서 쓰는 개념이 이 허용 진해력의 개념이에요. 안전율이 반영돼요. 그러면 지지력하고 치마 2개가 모두 만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얕은 기초는 2개 다 만족되어야 되는데 전 시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치마가 만족이 안 된다니까? 치마가 NG가 나잖아요? 그러면 원 집안의 지지력은 그대로 있잖아요. 지금 치마가 NG든가 말든가 상관없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치마가 발생된다고 못 버팁니까? 아무런 상관없죠.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어. 근데 2.5cm가 훅 꺼졌네. 그래도 얘가 서 있는데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어요. 2.5cm가 꺼진다고 해가지고 불안정한 거 아니야. 얘는 서 있을 거야. 근데 그 집안은 다 빵처리예요. 필요 없어. 왠지 하면 기본 기초예요. 기본 기초 가는 거야. 얘랑 개념이 전혀 틀리죠. 얘는 무조건 과다 설계. 얘는 과소 설계. 깊은 기초를 쓰면요, 야 이건 뭐 영원히 안전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어요. 이러니까 집안에 구조물 있으면 지어판 아래다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 지어판이 받는 하중을 고려를 안 해요. 우리는 말뚝을 검토할 때는 얘만 검토해. 얘가 모든 하중을 받는다고 가정하. 그러니까 집안이 한 10cm 꺼지잖아요. 요렇게 떠 있을 거야. 이 공중에 건물이 이렇게 떠 있을 거라고. 10cm는 우리가 계단 만들어가지고 그냥 다니면 돼요. 그냥 개념이 많이 틀리죠?